좋아요, 구독. 안녕하세요. 자, 미국 시장 좀 반등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주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죠. CPI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보합권에서 일단은 상승을 마감을 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라고는 하지만 뭐 그렇게 강력하게 시장이 오른 것은 아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장 초반부터 봤을 때는 보합권에서 움직였었어요. 자, 지금 이제 12일이죠. 12일 날 나오는 CPI를 앞두고요. 지금 관망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물가 지표들을 보니까 조금 복잡 미묘합니다. 지금 모든 품목을 다 더한 지금 헤드라인 물가 같은 경우는 3%대까지 지금 내려왔다 그러죠. 자, 그런데 지금 변동성이 큰 분야는 역시나 식료품 그리고 에너지입니다. 이러한 근원 물가가 지금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지난달 CPI 상승률 전망치를 보니까 전월 대비 0.3%라고 합니다. 지금 전월 당시 4.0% 지금 큰 폭으로 좀 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이는 곧 이제 인플레이션이 뚜렷하게 하락세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 이 중에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할 부분은 근원 물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상승을 했다라는 점, 이전보다 좀 떨어져야 되는데 뭐 큰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매파적인 의견이 지금 조금씩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지금 강경 긴축 발언이 이어지고 있죠. 지금 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는 총재가 좀 이야기한 거를 보니까 지금 긴축 속도를 늦추는 거는 뭐 찬성을 한다면서도 동시에 지금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두어 번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를 어느 정도 더 올린 이후에 그 수준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워낙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갈피가 좀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지금 연준에서는 매파의 목소리가 조금은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뭐 CPI 이외에 뭐 또 다른 좀 이슈도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은행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시작을 합니다. 뭐 JP 모건, 뭐 시티그룹, 웰스파고, 뭐 블랙록 등을 좀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팩트셋에 따르면 좀 의견을 보니까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2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좀 7.2%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뭐 지난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크게 줄어든 수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분기 시작 같은 경우도 하반기로 갈수록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고용과 소비 같은 경우는 침체가 아니라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실적 자체는 예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혹시나 향후에 갈수록 조금 더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물가적인 침체에 잡히지 않을 경우에 금리 인상으로 이어졌을 때는 소비적인 부분도 우리가 일정량 위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통신 유틸리티 기술 관련주 하락을 했고요. 오히려 산업, 헬스 에너지 그리고 최근에 금융과 부동산 관련주들이 이런 관련 금리 인상 관련 소식 때문에 상승하고 있다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자, 오늘 시장 뭐 대장주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테슬라 하락을 했고요. 뭐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닷컴 다 하락하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컨텐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약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개별주 중심 그리고 우리가 좀 특징이 있을 만한 종목들을 눈여겨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나온 이제 뉴스들을 이렇게 제가 좀 살펴보니까 말이죠. JP 모건에서 얘기한 게 테크 쪽을 빼면은 다른 부분 다 해서 보면 밸류에이션이 지금 17배 중반 정도에 와 있다. 예전에 뭐 14배 중반이었는데 좀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고, 뱅가드라고 아주 거대 펀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미국 시장 좀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고, CT에서는 S&P 500의 목표치, 연말 목표치를 지금보다 한 9% 낮은 4,000선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곰들이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렇게 시장에서 뭐 낙관을 펼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뭐 의견이 다 다른 걸로 지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이 어떠한 관점을 타고 올라갔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미국의 애플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대장주들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관점을 봤을 때는 지금은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올라간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부각을 받으면서 기대감에 타고 올라가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장성 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익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따지자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가 눈으로 보여지는 실적보다는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워낙 풍부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그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 이것을 매수하려고 하는 이런 팬층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미국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신고가를 경신했고 애플이 신고가를 경신한 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제품들이 엄청난 실적과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는 실적을 나오고 이제 트렌드를 장악한 상태에서 실적이 나온 게 아니라 기대감을 타고 지금 계속 신고가 올라갔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시장이 계속 올라가지 나면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다 이러한 파동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은 2차적으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면서 실적이 나와야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자, 따라서 현재 시장에서는 막 지금 신고가 간다, 올라간다 해가지고 우리가 일전에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팬데믹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도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의존성이 워낙 몰렸다 보니까 주식시장으로의 붐이 일어났고 그 주가가 올라갔고, 지난 2년 동안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가 지속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제가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하락 파동이 나올 것이라 판단이 되고, 자, 그 다음은 성장성이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고 우리 또는 전 세계적으로 일상 속에서 공급이 되면서 실적으로 보여질 때 그때서 상승하는 주가가 더 탄력 있는 주가가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이제 미국 장을 보면은 메가캡 중에서도 말이죠. 애플 1% 빠지고 구글도 한 2%대 빠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빠지고 엔비디아도 빠지고 전체적으로 최근에 AI 관련해 가지고 끌고 갔던 주식들은 막 이렇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가 올랐습니다만은 개별 주식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어제 보니까 말이죠. 트위터 그 대항해 가지고 스레드 나온 효과일까요? 여기 주식은 좀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플랫폼 같은 경우도 지금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 상승했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자, 기존의 뭐 트위터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지난 10년간 기존적인 어떻게 보면 많은 이용자 수들을 모아놓고 끝으로 갈수록 펼쳤던 사업 전략은 결국에는 광고 수익이었습니다. 광고 수익에 어떻게 보면 이런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추가를 해가지고 경쟁을 펼쳤었거든요. 근데 또 다르게 지금 디자인과 이런적인 측면을 지금 변형을 해가지고 새로운 플랫폼으로 지금 가입을 유도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지금 기대감 때문에 지금 새로운 게 나왔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약상승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플랫폼 분야들 같은 경우도 사업 전략을 펼칠 때 앞으로의 경쟁 그 모델 같은 경우는 광고 수익 이외에 전 세계의 소비자들이 어떻게 참여를 유도하면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런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사업을 펼치는 이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때 이러한 사업 전략을 펼치는 기업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가 눈으로 보여진 실적이 없기 때문에 무리한 접근은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메가캡 이런 테크 주식도 봤습니다만은 어제 보니까 테슬라에 관해서 말이죠. 제프리스라는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현재 주가보다 3% 낮게 목표가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테슬라 최근에 주가를 많이 끌고 오면서 미국 시장도 끌고 오고 우리 시장도 이렇게 끌고 가고 그랬었는데 테슬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3% 정도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동안 올라간 수치에 비해서는 그냥 차익 실현 물량을 나오면서 충분히 한 번쯤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일전에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파동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는 주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시장을 장악하는 파워라든가 점유율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결과치를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구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미 414달러를 돌파한 이력이 있었죠. 그 뒤에는 고점이 단계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자, 테슬라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매출은 10조에서 20조 구간인데
시가총액 같은 경우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나올 기존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어떻게 좀 전략을 펼치면서 테슬라와 경쟁을 벌일 것이냐.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경쟁이 벌어지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판매량을 높이는 부분에 초점을 둘 것이고요. 테슬라가 첫 번째로 내놓은 것이 바로 가격 인하입니다. 그럼 마진을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대감 때문에 이게 막 더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과 다방면으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 특히나 한 특정 기업과 이렇게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아니라 테슬라뿐만 아니라 포르쉐라든가 벤츠라든가 GM이라든가 조금 다양한 기업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소부장 기업들을 노리시면 어떨까? 오히려 이것이 더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소부장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밌는 게 보니까 간밤에 미국에서 중고 전기차 시장 성장 기대감 이걸 반영한 주가가 있네요. 네, 카바나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 이렇게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카바나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고 일어난 사이 16%가 지금 상승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점권 대비해서는요, 지난 한 달 반 동안 무려 주가가 6배가량 지금 올라간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중고차 관련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교통성은 우리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지금 미국은 땅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의 존재 의미가 우리나라보다 필요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프라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이라든가 대중교통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이러한 미국의 대형 도시 외에 중소이하 도시들은 정말 외출에 필요한 부분이 자동차가 필수제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 중고차 시장 여기 침체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ESG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의 환경에 따른 변화로 다른 나라들 지금 어떤 걸 펼치고 있느냐? 바로 세금 혜택과 다양한 보상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신차보다는 지금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렌탈 위주로 지금 진행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혜택적인 측면이 주어진다 한다면 렌탈 시장과 중고차 시장이 커진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자, 이에 따라서 지금 카바나 주식이 이렇게 좀 빠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인류의 필수제로 인류한테 지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 카바나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고차 관련, 또 중고차 경매 관련 이러한 주식들이 상승 흐름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코파트라는 기업이 있고요. 카닉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카바나, 이러한 미국의 렌탈, 그리고 경매, 중고차 관련 기업들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정도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은 카바나까지 잘 봤고요. 자, 암호화폐 시장으로 좀 넘어갈까요? 암호화폐 시장 업데이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우리가 좀 코인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줘야 알트코인이 올라간다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수상하고 있지만 오히려 하락하는 중국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물 ETF가 승인되지는 않았지만 잘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슈팅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이미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기 때문에 차익 시험 물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시 분할매수는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자,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무리한 접근은 불필요하다. 자, 비트코인의 강력한 상승을 보고 알트코인 접근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관망하는 게 어떨까라는 정도로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에서 ETF 관련돼 가지고 좀 노이즈가 있는 것 같아요. 선물 ETF는 있는데 현물 ETF는 없습니까? 네, 지금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SEC가 약간 조금 정책을 좀 잘 펼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레버리지 선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심하면서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좀 잘 모르고 접근하면, 조금 큰 실망감을 안길 수 있는 이런 레버리지 관련 선물 ETF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물 ETF 승인은 거부를 했어요. 지금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운용사죠.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트위터를 발표한 거를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EC가 지금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사안에서 보냈다라고 하는데 1년 전 신청한 현물 ETF는 거부를 했고, 자, 그런데 지금 레버리지 ETF는 허용하면서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계속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자, 현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변동성이 낮습니다.
근데 선물 같은 거 얻었으니까 순식간에 어떻게 보면 병세가 엄청 오락가락 정말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좀 신뢰성을 부각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소식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